안녕하세요. 조병원입니다. 저는 1995년도에 성공회대학교에 와서 영어과에서 영문학과 영시를 가르치다 지난 2월 정년 퇴임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제가 들어올 때 총장 면접실에 함께 계셨지만 저는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서 출소하시고 신영복 선생님의 작품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1980년대 후반에 독서계에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었을 때 저는 미국에서 영문학 서적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회대학교에 오면서 늦깎이 독자에 합류하게 된 셈이죠. 마침 선생님 옆방으로 연구실이 배정이 돼서 가까이 뵙고 선생님의 여러 가지 배려를 받았으며 선생님의 인품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는 학교가 굉장히 친밀하고 소위 지금 성공회대학에서 말하는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굉장히 충만해 있던 때였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여러 선생님들이 자동 판매기 커피를 한 잔씩 빼들고 느티나무 아래에서 선생님을 둘러싸고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모임의 중심이 되셨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런 모임 중에 한 번은 어떤 선생님이 신영복 교수님의 사색이 영어로 번역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른 분이 일단 천구의 추억이라도 번역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꺼내셨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영어과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좋겠죠. 저를 잘 아시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과에서 같이 참여했던 사람은 저와 몇 년 후에 서울대학교로 옮겨간 김명환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김명환 선생님이 서울대로 옮겨가고 나서 이제는 저 혼자 남게 된 거죠. 문학 전공자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내가 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좋은 글을, 감동적인 글을 우리만 읽고 만다는 게 어쩌면 약간 이기적으로 비칠 수 있지도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금 집중을 해서 번역을 했고 그 첫 번째 결실이 2008년 천구의 추억을 메모리즈 오브 천구회라고 하는 걸로 돌베개에서 한영 대역본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해에 신영복 선생님의 서화집 처음처럼을 For the first time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랜덤 하우스에서 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신영복 교수님이 흑색종으로 굉장히 고생하실 때 사실 저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마음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약간 기도하는 심정으로 신영복 교수님의 또 다른 글 청소년을 위한 우리 수필이라고 하는 글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2018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작품들은 다 어찌 보면 감옥으로부터 사색의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결국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영어로 완전히 옮기는 것이 저의 일단 과제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아모레 퍼시픽 연구재단에서 후원을 해주셨고 저희과 다른 동료 두 분 선생님과 함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Reflections from Priso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22년인데요. 출판사는 영국에 있는 공익출판사 메레디스 빅토리라고 하는 출판사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책을 구하기가 외서로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외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국내에는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의 역사를 다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해왔어요. 외국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신영복 교수님 작품을 좀 소개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럴 방법이 혹시 없을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신영복 선생님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공적인 영상에 나오는 것은 처음이라서 저에 대한 소개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신영복 교수님의 작품들을 여러 편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영복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서삼독이라고 하는 독법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삼독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책을 읽을 때는 보통 3번을 읽는다. 제일 먼저 책의 내용을 읽고, 두 번째는 작가를 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읽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에게는 정말 깊이 이해되고 좋은 어떤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책은 천구의 추억입니다. 우선 이 책은 저자의 후기와 독자이면서 역자인 저의 후기가 함께 들어있고,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서삼독의 과정과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신영복 문학의 백미라고 일컬을 정도로 문학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선생님 글 중 감옥에 가시기 전에 선생님의 면모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색의 전편과 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글 자체의 생존 이야기도 기적 같지만 저는 이 글에서 신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참스승의 모습을 읽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산동네 가난한 아이들, 초등학교 7, 8학년으로 삶을 마주해야 하는 아이들을 아무 편견 없이 깊은 관심과 배려로 대하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고 그들에게 자존감과 자유와 독립심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모습 등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회고 형식이라 어린 아이들의 시선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 주의 깊은 관찰, 아이들 입장에서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관심에서, 그리고 고심에서 선생님의 따뜻한 인간의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만남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천구의 어린이 중 한 명이 같은 추억을 회상한다면 과연 선생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키다리 아저씨 혹은 그 이상의 모습으로 묘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그 신 선생님과 만난 아이들의 순수함이 가장 잘 드러나고, 그리고 그 순수함을 정말 동일한 정도의 순수함으로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선생님의 진심 어린 태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특별히 감동이 저에게는 되었던 작품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가 문학회 학생들과 둘러앉아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약 30m쯤 떨어진 저쪽 소나무 옆에 꼬마들이 서 있음을 알려주었다. 벌써 집으로 돌아갈 차림이다. 아마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하여 기회를 노리고 있는 참인가 보았다. 내가 그들에게 뛰어가자 그들은 이제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사진이 나오면 한 장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그들 중에 중학생 모자를 쓴 조대식 군의 주소를 나의 수첩에 적고 나의 주소 숙명여대 교수실을 적어주었다. 그때 그들로부터 한 묶음의 진달래꽃을 선물 받았다. 지금도 나의 기억 속에는 가장 밝은 진달래 꽃빛은 항상 이때에 받았던 진달래 꽃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국민학생답게 일제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물론 모자도 벗고 헤어졌다. 마지막으로 나와 헤어질 때의 일, 진달래 한 묶음을 수줍은 듯 머뭇거리면서 건네주던 그 작은 손, 그리고 일제히 머리 숙여 인사를 하는 그 작은 어깨와 머리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아닐 수 없었으며 선생으로서의 진실을 외면할 수는 도저히 없었던 것이다. 네, 그 다음 읽어드릴 부분은 신영복 선생님이 직접 쓰신 천구의 추억의 추억이라고 하는 저자 후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1969년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서 쓴 글이다. 1968년 7월 구속된 후 1심 법원인 육군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남한산성 육군교도소로 이송된 것이 1969년 1월이다.
남한산성 육군교도소로 이송된 후인 1969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기까지 사형수로 있을 때 쓴 글이다. 당시 군법회의 사형 집행 방식은 총살형이었고 우리 감방을 찾아와 예배를 인도해 주던 군목이 그 총살 현장의 이야기를 가끔씩 전해주기도 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사형, 특히 총살형의 현장감을 극적으로 증폭하는 유혹에 자주 빠져들기도 했는데 그 비장한 심정의 틈새를 비집고 지극히 개인적인 애환들이 얼굴을 내밀기도 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과 그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이었던가 하는 반성에서 시작하여 지키지 못한 약속은 없는지, 빌린 책, 갚지 않은 돈은 없는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의 어린이들과의 약속이었다. 매월 토요일에 장충체육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감옥의 벽에 기대어 그들과의 만남을 처음부터 끝까지 떠올렸다. 그리고 마룻바닥에 엎드려 쓰기 시작했다. 하루 2장씩 지급되는 재생종이로 된 휴지에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해 빌린 볼펜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기록이라기보다는 회상이었다. 글을 적고 있는 동안만은 옥방의 침울한 어둠으로부터 진달래꽃처럼 화사한 서울음으로 걸어나오는 구원의 시간이었다. 네, 독자로서 1950년대 후반에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이 작품이 배경이 된 1960년대 후반에 저도 10대에 들어갔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순수한 소년들의 모습과 가난의 모습이 저에게는 저의 친구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어렵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죠. 독자로서 이토록 큰 행복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신영복 선생님과 어린 친구들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인간의 탄압으로 이어질 때 저는 분노와 정의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깊은 감동을 주었던 책입니다. 번역을 하는 내내 제가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부분은 신영복 선생님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를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천구의 소년들과의 추억을 회상해서 글을 쓴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정말 저 같으면 그 생각만으로도 아무 행동을 못할 것처럼 거의 화석화되어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전에 읽어드린 글을 쓰는 동안 그 어두운 암흑에서 벗어나 화사한 진달래꽃이 피어있는 서울음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글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듯 했습니다. 제가 문학을 전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같은 것들을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시학에서 말하는 문학의 효과, 물론 그 당시는 비극으로 대표되는 문학의 효과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감정 순화, 정화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나 신영복 선생님의 이 글을 보고 문학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인간의 구원과 해방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그토록 절절하고 또 그토록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런 문학의 효과가 독자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 환한 곳으로 인도해주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만남의 기억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보석 같은 기억을 한번 되살려내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시겠어요? 제 독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